드디어 죽음의 종합소득세 신고가 끝났습니다. 어떤 엔잡이 수입이 높지? 소액이어도 소득은 소득입니다. 매출은 분명 1억인데 통장 잔고를 보면 내가 기부 사업을 했나 할 수도 있어요. 안녕하세요. 세금 오락실입니다. 드디어 죽음의 종합소득세 신고가 끝났습니다. 이 세무사님, 이번 신고는 어떠셨나요? 너무 힘들었어요. 5월에는 달력에 날짜가 보이는 게 아니라 마감일만 보이더라고요. 저는 이번 신고를 하면서 확실히 느낀 게 하나 있던 것 같아요. 요즘은 정말 한 가지 소득만 있는 분이 많지 않다는 거. 세무사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네, 저도 느꼈어요. 근로소득을 하면서 부업소득이 있는 분도 있고 사업을 하면서 또 다른 사업을 하시는 분도 있고 사업체를 2개, 3개씩 운영하는 분들도 생각보다 정말 많더라고요. 예전에는 직장인은 월급, 사업자는 사업소득 이렇게 비교적 단순하게 나뉘는 경우가 많았다면 요즘은 부업 개념으로 여러 가지를 동시에 병행하는 경우가 많아졌어요. 소득의 종류가 정말 다양해졌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종합소득세 신고가 끝나고 세무사가 본 엔잡 순위 탑 5를 준비했습니다. 엔잡을 시작하시려는 분들이 있다면 이번 영상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왜냐면 수많은 엔잡 중에서 어떤 엔잡이 수입이 높지? 이번 영상을 통해서 확인해 보실 수 있기 때문이죠. 선택이 가능하다면 가능한 수입이 높은 엔잡을 선택하시는 게 좋으니까요. 이번 영상 꼭 끝까지 시청하셔서 수입이 높은 엔잡 현명하게 선택하세요. 오늘은 실제 세금 신고 과정에서 많이 보았던 엔잡 유형을 소개하면서 각 분야를 시작할 때 어떤 점을 조심해야 하는지도 세무사 관점에서 함께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엔잡을 시작하고 싶으신 분들이라면 뭘 해야 하지? 어디서 배워야 하지? 고민을 많이 하실 텐데요. 엔잡을 시작할 때 배우기 좋은 플랫폼이 바로 클래스 101입니다. 그래서 오늘 영상은 클래스 101과 함께 하고자 합니다. 영상 뒷부분에 간단히 설명드릴게요. 그럼 시작해 볼까요? 그럼 이제 본격적으로 엔잡 순위 탑 5를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오늘 순위는 이거 하면 무조건 돈 번다 이런 순위는 또 아닙니다. 세무사 입장에서 그런 표현은 정말 조심해야 되는 표현인데요. 세상에 무조건이라는 말이 붙으면 세금보다 더 무서워질 때가 있거든요. 오늘 순위는 실제 종합소득세 신고 과정에서 자주 보였고 요즘 사람들이 많이 시도하고 있고 엔잡을 고민하는 분들이 참고해 볼 만한 사업들을 세무사의 관점에서 정리한 순위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특히 엔잡은 남들이 많이 한다고 따라하기보다는 내가 가진 시간, 성향, 자본, 경험에 맞는지를 살펴보는 게 중요하죠. 그래서 오늘은 각 순위별로 어떤 방식으로 수익이 발생하는지 그리고 세금 신고할 때 어떤 점을 주의해야 하는지 함께 짚어보겠습니다. 먼저 5위는 블로그와 SNS 수익입니다. 가장 부담 없이 시작해 볼 수 있는 엔잡 중 하나죠. 블로그, 인스타그램, 스레드 같은 채널을 운영하면서 광고 수익, 협찬, 체험단, 제휴 마케팅, 원고료 같은 수익이 발생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처음에는 정말 이게 돈이 되나 싶을 수가 있는데 꾸준히 운영하시는 분들은 월 수십만 원 단위의 부수입을 만들기도 하고 채널이 커지면 본업에 가까운 수익처럼 이어지기도 하더라고요. 특히 직장인 입장에서는 별도 사무실이나 큰 초기 비용 없이 시작할 수 있고 시간에도 제약이 없다는 것이 큰 장점입니다. 다만 조심하셔야 할 부분도 있어요. 협찬을 받거나 원고료를 받거나 제휴 링크를 통해 수수료가 발생한다면 그것도 수익입니다. 많은 분들이 소액인데 신고 안 해도 되겠지? 라고 생각하시는 것 같아요. 소액이어도 소득은 소득입니다. 그리고 국세청은 생각보다 기억력이 좋습니다. 사람은 잊어도 자료는 남습니다. 블로그나 SNS 마켓은 작게 시작하더라도 자료가 플랫폼이나 광고를 통해 남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처음부터 수익과 비용을 정리해 두시는 것이 좋습니다. 그래서 5위인 블로그나 SNS 수익은 큰 돈을 바로 벌기보다는 내 관심사를 콘텐츠를 통해 쌓아가면서 가볍게 시작해 볼 수 있는 엔잡으로 추천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4위는 플랫폼 프리랜서형 사업소득입니다. 예를 들면 배달, 대리운전, 쿠팡이나 단기 플랫폼 업무, 그리고 디자인, 개발, 번역, 강의, 컨설팅 같은 프리랜서 수익이 여기에 들어갑니다. 이쪽은 장점이 분명합니다. 비교적 빠르게 수익이 발생한다는 점인데요. 블로그나 유튜브처럼 시간이 쌓여야 수익이 발생하는 구조와 달리 플랫폼형 수익은 내가 시간을 투입하면 바로 정산을 받는 경우가 많으니까요. 그래서 퇴근 후나 주말에 다른 소득을 만들고 싶어 하시는 분들이 많이 선택하는 분야입니다. 다만 세무적으로는 의외로 놓치는 부분이 많은 것 같아요. 여기에 해당하는 소득들은 대부분 그 3.3%를 원천 징수하고 지급되는데 이 과정에서 세금 신고가 끝난 줄 아시더라고요. 이거는 세금 신고의 시작이잖아요? 맞습니다. 3.3% 원천 징수는 끝이 아니라 시작일 수 있습니다. 이렇게 원천 징수된 사업소득은 종합소득세 신고 시 합산하여 신고하여야 되잖아요. 근로소득과 사업소득을 합산해야 하고 소득 규모에 따라 추가 세금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추가적으로 말씀드리자면 플랫폼 수익은 유류비, 통신비, 장비비, 수수료 같은 비용을 어디까지 인정받을 수 있는지도 중요합니다. 결국 플랫폼 프리랜서형 사업소득은 바로 현금 흐름을 만들고 싶은 분들에게는 현실적인 N잡이지만 수익이 반복되기 시작하면 반드시 세금 신고를 챙겨야 하는 분야라고 볼 수 있습니다. 3위는 에어비앤비와 공간대여 수익입니다. 최근에 관심이 정말 많아진 분야죠. 이게 남는 방, 오피스텔, 주택, 작업실, 스튜디오 같은 공간을 활용해서 숙박이나 공간대여 수익을 만드는 방식입니다. 특히 부동산을 이미 보유하고 있거나 공간을 활용할 수 있는 분들은 월세보다 더 높은 수익을 만들 수 있지 않을까 하시기도 합니다. 실제로 잘 운영되는 경우에는 일반 임대보다 수익성이 높게 나오는 경우도 많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거는 에어비앤비는 단순히 공간만 있으면 바로 시작할 수 있는 사업이 아니라는 겁니다. 네, 옛날에는 에어비앤비 호스트 개설해서 운영하는데 아무런 제약이 없었지만 이제는 지자체로부터 관광사업 등록증을 받은 사람만 운영이 가능합니다. 외국인 관광객 수요가 많아서 그런지 숙박업을 하고자 하는 분들이 많아져서 현재 지자체로부터 관광사업 등록증을 발급받으려면 대기가 생각보다 오래 걸린다고 합니다. 세법적으로는 숙박업 중에서도 세부적인 분류에 따라 그 절세 혜택이 좀 다른 부분도 있습니다. 숙박업은 외도민, 농어촌 민박, 한옥체험, 모텔과 같은 일반 숙박업과 생활형 숙박시설, 호스텔 등 여러 분류가 있는데요. 예를 들어 숙박업 중에 외국인 도시 민방업, 즉 외도민은 청년 창업 세액 감면이 적용되지 않지만 호스텔업은 청년 창업 세액 감면이 적용되죠. 비슷해 보이지만 관광진흥법에 따른 분류가 다르기 때문인데 이처럼 관광업, 숙박업에 대한 지식이 없으면 자칫 실수하기 쉬운 업종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세무적으로 또 주의할 상황이 있다고 하죠. 네, 과거에는 국세청이 에어비앤비로부터 자료를 제출받지 못했지만 이제는 국세청이 에어비앤비로부터 자료를 제공받습니다. 그래서 에어비앤비에서 발생한 수익은 국세청이 모두 알고 있다고 봐도 좋은데요. 그래서 최근에 과거 3개년, 22년부터 24년도까지 에어비앤비 수입이 있었는데 누락한 사람들은 국세청이 일괄적으로 소명 요청을 해서 세금을 많이 부과받은 분들이 많습니다. 저도 최근에 소명 요청이 온 납세자분들이 엄청 많아서 한동안 소득세 기한 후 신고, 수정 신고를 꽤 많이 진행했던 것 같아요. 이처럼 랭킹 3위 에어비앤비 공간대여 수익은 공간을 활용할 수 있는 분들에게는 매력적인 N잡이긴 하지만 시작 전 인허가와 세금 검토를 꼭 면밀히 해야 하는 분야입니다. 시작하기 전에 전문가와 상의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2위는 온라인 판매업입니다. 이미 예상하신 분들도 많겠지만 스마트 스토어, 쿠팡, 위탁 판매, 구매 대행, 공동구매 같은 형태죠. 온라인 판매는 N잡을 이야기할 때 절대 빠질 수 없는 분야인데요. 맞습니다. 오프라인 매장을 내지 않아도 되고 상품 소싱과 상세 페이지, 광고, 배송 구조만 갖추면 직장인도 시작해 볼 수 있다는 것이 큰 장점이죠. 그런데 세무사 입장에서 보면 온라인 판매는 매출 규모가 생각보다 크게 나오는 경우가 많더라고요. 부업처럼 시작했는데 신고 자료를 보면 매출이 수천만 원에서 억 단위로 커지는 경우도 있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중요한 건 매출이 아니라 순이익입니다. 이 점이 정말 중요합니다. 온라인 판매는 매출이 커 보여도 상품 매입, 광고비, 플랫폼 수수료, 배송비, 반품비를 빼고 나면 그 실제로 남는 돈이 생각보다 적을 수 있습니다. 매출은 분명 1억인데 통장 잔고를 보면 내가 기부 사업을 했나 할 수도 있어요. 실제로 온라인 판매하시는 분들이 많이 공감하시는 부분이죠. 그래서 온라인 판매를 시작하시는 분들은 얼마를 팔았는지 보다 얼마가 남았는지를 계속 봐야 합니다. 세금 신고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매출 자료는 플랫폼에 다 남는데 비용 자료를 제대로 챙기지 않으면 실제 이익보다 세금이 더 많이 나오는 느낌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2위인 온라인 판매업은 수익 확장 가능성이 큰 엔잡이지만 처음부터 매입 자료, 광고비, 수수료, 배송비를 정리하는 습관이 꼭 필요합니다. 드디어 1위입니다. 1위는 콘텐츠 크리에이터 사업입니다. 유튜브, 숏폼, 인스타그램 등 콘텐츠를 기반으로 수익을 만드는 사업입니다. 저는 이번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면서 제일 크게 늘었다고 느낀 분야인 것 같아요. 맞아요. 그 콘텐츠 수익하면 제일 먼저 떠오르는 유튜브 수익의 경우에도 최근에 이런 자료가 화제가 됐었죠. 네, 저도 저거 봤어요. 저도 나름 전문직인데 유튜버에 못 미칩니다. 세무사님, 저희 유튜버가 되었어야 했나 봐요. 이런 것도 국세청이 인지를 하고 있는지 이번에 현금 매출 명세서 제출 대상에 유튜브 수익도 추가되었다고 하던데요. 네, 맞습니다. 현금 매출 명세서 제출은 과세 사각지대에 있는 현금 수입을 투명하게 파악하겠다는 과세관청의 의지가 담겨 있는데요. 이번 유튜버에 속하는 미디어 콘텐츠 창작자도 제출 대상에 포함되었습니다. 앞으로는 후원금 등 현금 매출 누락에 더 신경 쓰셔야 합니다. 또 광고 수익, 협찬비, 강의료, 전자책 판매 수익, 해외 플랫폼 수익 등 많은 수익이 각각 다른 방식으로 들어올 수 있기 때문에 이것도 신경 쓰셔야 될 것 같아요. 네, 맞아요. 단순히 구글 애드센스 수입만 신고하는 경향이 있는데 제휴 수익, 협찬 수익은 누락하기 쉬운 경우가 많아서 주의하셔야 합니다. 유튜브 등 크리에이터 산업군은 매년 국세청에서 세무조사를 할 만큼 세무조사를 받기 쉬운 업종인데도 불구하고 막상 크리에이터 분들은 세무를 크게 신경 쓰지 않는 경우가 많으신 것 같아요. 콘텐츠, 크리에이터 사업은 전문직을 능가할 정도로 많은 수입을 올릴 수 있는 확장성이 큰 엔잡이라고 볼 수 있지만 청렴, 창업, 감명 등 누릴 수 있는 절세 혜택을 잘 따져서 혜택을 받는 게 중요하고 또 고소득 크리에이터의 경우 추후 세무조사까지 그 염두에 두는 세무관리가 필요합니다. 특히 후원금, 광고 수익 등 수익 구조가 다양해질수록 내부적인 관리가 더욱더 중요합니다. 지금까지 5가지 엔잡을 살펴봤는데요. 공통점이 하나 있습니다. 어떤 점인가요? 겉으로 보기는 쉬워 보여도 막상 시작하려고 하면 생각해야 될 게 생각보다 많습니다. 맞습니다. 요즘엔 뭐든지 핸드폰 하나로 시작 가능이라고는 하지만 막상 해보면 핸드폰 하나로 검색만 3시간 하는 경우가 더 많은 것 같아요. 그리고 검색하다 보면 처음에는 부업을 찾고 있었는데 나중에는 전혀 다른 영상을 보고 있을 때도 있습니다. 그래서 무작정 시작하기보다 기본 구조를 먼저 배워보고 내게 맞는 분야인지 확인해보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오늘 함께하는 클래스 101은 엔잡을 고민하는 분들이 여러 분야를 먼저 배워보고 내게 맞는 방향을 찾는 데 활용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특정 분야 하나만 정해져 있는 게 아니라 그 여러 강의를 살펴보면서 내가 오래 할 수 있는 엔잡이 뭘까 탐색해 볼 수 있는 점이 좋습니다. 관심 있으신 분들은 영상 설명란과 고정 댓글에 있는 링크를 통해 관련 강의를 한번 수강해 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세무사 입장에서 엔잡을 시작하려는 분들에게 조언을 하나 드린다면 뭐가 있을까요? 저는 돈이 된다는 말만 보고 시작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엔잡은 결국에 오래 할 수 있어야 합니다. 온라인 판매가 잘 된다고 해서 온라인 판매만 해야 되는 거는 아니고 유튜브가 잘 된다고 해서 유튜브만 해야 되는 것도 아닙니다. 그리고 누가 이거 정말 쉬워
하면은 정말 조심해서 들어보셔야 됩니다. 세상에 쉬운 건 없는 것 같아요. 특히 세금은 더 그렇고요. 그래서 본인이 가진 시간, 경험, 관심사에 맞춰서 맞는 일을 찾는 게 중요한 것 같아요. 그리고 추가적으로 말씀드리자면 어떤 N잡을 시작하기 전에 최소한의 공부는 꼭 필요합니다. 수익 구조, 비용 구조, 운영 방식, 그리고 세금 신고까지 미리 알고 시작하시는 분들이 훨씬 오래 갑니다. 중요한 건 바로 큰 돈을 버는 게 아니라 적게 시작해서 꾸준한 수익 구조를 만드는 겁니다. 그리고 소득이 생겼다면 세금 신고도 꼭 챙기셔야 합니다. N잡은 수익을 만드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수익을 제대로 관리하는 것도 정말 중요합니다. 오늘 영상에서 소개해드린 클래스 101의 링크는 영상 설명란과 고정 댓글에 남겨두겠습니다. N잡에 관심은 있지만 어디부터 시작해야 하는지 막막한 분들은 관련 강의를 먼저 확인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은 어떤 N잡에 가장 관심이 많으신가요? 원하시는 추가적인 정보는 클래스 101에서 확인해 보시고요. N잡으로 소득이 생겼다면 세금 신고도 꼭 잊지 마세요. N잡은 늘어나도 좋지만 신고 누락까지 늘어나면 곤란합니다. 그건 국세청에서도 좋아하지 않고 저희도 마음이 무거워지니까요.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세금 오락실이었습니다.